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는 왜 자꾸 이상한 남자, 이상한 여자만 만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상하다는 건 처음에는 괜찮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고요. 또 나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이렇게 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에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고 내가 당장에 괜찮은 사람을 만나실 수 있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내가 왜 계속 이런 불안정한 연애를 반복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는 찾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에 이상한 사람은 널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상한 사람들하고 잘 엮이질 않아요. 그런데 나는 왜 자꾸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엮이냐 하는 말이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왜 나는 자꾸 호구의 연애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불안정하고 내가 자존감 낮은 연애를 하는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일단 하나만 꼽자면 내가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결핍이나 약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어떤 결핍을 이 연애 상대에게 보상받고 싶은 심리에서 자꾸만 이런 불안정한 연애가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는 결핍이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약점과 결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어떠한 결핍과 약점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상대에게 빠져든다는 거죠. 가장 흔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에 내가 되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나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타인으로부터의 따뜻함, 인정, 사랑, 애정, 보살핌 이런 게 많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애정에 굶주려 있는 사람, 그리고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나는 정작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환경이 늘 익숙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늘 외로움을 탔기 때문에 내가 외로움이 많은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떤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으시냐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다정한 사람, 따뜻한 사람, 이런 분들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하세요. 물론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런 사람을 만나야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분들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것만 충족이 되면 다른 것들은 충족이 안 돼도 별로 신경을 처음에는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냥 나에게 조금만 잘해주고 나에게 조금만 다정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하는 거, 나에게 따뜻하게 눈길을 보내고 포옹을 하는 거, 그리고 친밀한 스킨십을 하는 거, 이것만 만족이 되면 이 다음 이 사람에 대해서 정작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이고 어떤 가치관을 지녔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아가서는 이분들이 나에게 막 무리한 요구를 해도 나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무리하게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관계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불안정한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런 외로움을 많이 사는 사람인지 정작 본인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보통 어떤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보통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나에게 다정한 사람, 따뜻한 사람, 엄마 같은 사람 또는 아빠 같은 사람,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 나를 이끌어줄 사람, 나에게 무한한 애정을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로 이상형으로 꼽습니다. 물론 이걸 이상형으로 꼽는다고 하면 100% 애정 결핍이다 이러한 말씀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신다면
아, 내가 사실은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타는 사람이구나. 내가 타인에게서부터 애정이 되게 많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를 한 번은 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불안정한 관계를 형성하시는 분들의 특징은요. 나는 그냥 별 문제 없는 평범한 사람이면 돼. 이러한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 전 애인은 뭐 나에게 애정 표현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이어서 난 이번에는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아니면 전 애인은 거의 야구에만 되게 몰두하는 사람이어서 나는 야구만 관심 없는 사람이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뭐가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특성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 또 불안정한 연애 관계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좀 달리 말해보면요.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안 만날 거야.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은 안 만날 거야.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가 워낙 술에 관대한 문화이기 때문에요. 약간 부모님의 술 문제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신 자식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술 때문에 우리 부모님 술 때문에 너무 고생해서 술만 안 마시는 사람이면 돼 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 술을 한 방울도 못 마시는 이러한 사람을 만나서 꽤 착실해 보이는 사람을 고른다고 만나서 결혼해서 살다 보면 참 희한하게도 이 사람이 술은 안 마시는데 부모님과 또 비슷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뭐여야 돼가 아니라 뭐뭐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 사람을 만나는 기준이 되게 낮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뭐뭐가 아니면 모든 게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면 나에게는 다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괜찮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서도 이 사람이 진짜로 성실한지 아니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성품이 정말로 괜찮은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점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오로지 술이라는 하나의 가치에만 너무 높은 그러한 비중을 두고 사람을 두루두루 살피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실 이 술이 없이 살지 못한다. 이거는 이 사람의 드러난 행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펴야 하는 건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괜찮다가 아니라 대체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술을 왜 그렇게 많이 마셨느냐 그 이면에 있는 모습들을 살펴봐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 추측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술을 마시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평소에는 괜찮고 오히려 온순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말을 하냐면요. 그 사람은 술만 안 마시면 멀쩡해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자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억압하고 사실은 자기 표현에 되게 미숙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맞추고 괜찮아 보인다는 건 사실 이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고 어떻게 보면 타인과 나를 비교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열등감 같은 거를 느낄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이면에 감춰진 이런 것들 원리를 알고 이 본질을 알아야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간과한 채로 그냥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술 안 마시는 사람이면 돼 라고 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또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사실 내가 부모님 같은 사람을 안 만날 거야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냐면 부모님과는 달리 자기의 감정을 순간순간 잘 표현하고 의사표시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할 건전한 취미 생활도 하고 있고
또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고 타인의 시선에 너무 예민하지 않고 그래서 타인과 비교를 많이 해서 막 좌절을 한다거나 자기를 비하한다거나 이러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여기까지 사실은 나아갔어야 부모님과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나는 뭐뭐만 아니면 돼 라고 했을 때 그 아니면 돼에 해당하는 그 이면에는 대체 어떠한 모습들이 숨겨져 있고 그 본질을 향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담으로 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소리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목소리가 좋은 사람에게 되게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나치게 높은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면 일단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이걸 알고 나서는 목소리가 좋은 사람 물론 좋지만 그 가중치를 좀 낮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이 사람이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 목소리를 제외한 어떤 성격이라던가 가치관이라던가 어떤 직업에 대한 뭐 인식이라던가 뭐 씀씀이라던가 이런 점들을 파악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구나 자기의 약점은 있지만 이 약점을 없애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약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이거를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신데요. 이러한 공부는 이 제2의 아지트에서 저와 같이 앞으로 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하고요. 그럼 저는 더 좋고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